예,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미국 정부가 일시적인 모든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다시 은행 주주를 많이 반등하고 좀 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이번 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잠재될 것에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주에 이제 UBS CS 인수 과정에서 또 이제 새로운 또 그런 좀 악재가 좀 터져 나왔습니다. 딜이 된 거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신종자본증권 CS 증권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스위스 감감원에서 이제 그거 하는 대신에 M&A 매각하는 대신에 이제 그런 후순위성 이제 신종자본증권은 이제 상각 처리해서 그걸로 이제 자본으로 이제 투자자는 상각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쪽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시장이 완전 멘붕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좀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신종자본증권 이제 어쨌든 계속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내 은행들 공통적으로요. 이게 이게 조달 금리, 가상 금리가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또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단서 조항이 강화가 됐는데요.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런 보통주 자본 이외에 보완적으로 자본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을 해왔는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어떤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됐냐면 이런 채권들이 유사시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상각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지 자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BIS에서 그렇게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이벤트가 발생 안 하다가 이번 CS 사태를 계기로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금리가 높았던 거죠. 이렇게 그런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고금리를 잘 향유로 해왔고, 설마 하다가 결국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망하지 않지만 채권자는 망한다라는 선례를 이번에 이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잠재적인 조달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대출금리나 그런 거에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그런 대출에 대한 그 태도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신용 가상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지금 이쪽 신종자본증권을 또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 특히 아시아 쪽에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좀 규제가 심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심해서 좀 많지 않았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산가들이 이제 고금리 채권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많이 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상대적으로는 좀 그 구조는 좀 이제 안전한 편입니다. 워낙 이제 자본 비율이 높아서 그런 버퍼가 좀 크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이제 외국의 투자 은행보다는 우리나라 은행은 전통적인 그냥 보통 상업은행 예금 대출 위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수익 모델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시장이 단체 계약을 받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도 일단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런 은행 신종증권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은 평가손은 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평가선은 많이 나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콜옵션 행사할 때까지 그냥 콜옵션의 행사를 해줄 거예요. 그 이제 국내 은행들이 콜 행사 발행을 못하고 그냥 콜 행사하더라도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콜은 행사를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건 감안해서 주위에 혹시 그런 이제 지인들이나 그런 거에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이거에 관련된 향후 이제 방향은 좀 한번 귀추를 상당히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이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걸 이제 삼각 처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변제 순위로는 이제 주주보다 선순위다. 주주를 먼저 이제 주주가 이제 그 손실 감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종증권, 후순위 채권,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은 그런 식으로 변제 순위가 이제 뒤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이쪽 규정상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채권 발행 신고서 상에도 이제 그 감독 당국이 필요시에 그런 것들을 삼각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변제 순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명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뭐 소송 걸어봤자 이건 승산 없는 게임입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질없는 기대는 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뭐 정책 당국의 어쨌든 이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 나가서 우리는 뭐 건전성이 양호하고 뭐 자산 건전성이 자산이 양호하고 뭐 비율이 높고 그런 식으로 안만 설명해봤자 큰 소용은 없을 것 같고, 좀 상황이 진정이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그렇게 베일인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예를 들면 좀 스위스 중앙은행처럼 약간 임의적이고 재량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엿장수 맘대로 한 듯한 뉘앙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소지는 있었죠.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정해진 이제 법이나 규정, 그 다음에 사채 발행 계약서상에 근거해서 그런 트리거를 발동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좀 잘 설명을 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쨌든 그런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좀 더 이게 이쪽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번에 또 돌아오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제 뭐 그런 이제 부정적 파장이 계속 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뭐 업데이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